근데 그 견파라치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려고 하다가 하루 전날 제가 알기로 이제 엎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견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견파라치 제도의 취지 자체는 반려인들의 준법 의식을 더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반려견 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 등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위반한 반려견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찍은 사진과 견주의 이름,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 네,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시원 씨 이야기 나왔을 때 아까 녹농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걔한테 물려서 네. 죽을 확률이 네.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낮기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물리고요. 네. 물리고 적절하게 소독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먹었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그렇게 녹농균으로 폐혈증이 진행이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운이 안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커졌고 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적은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이 나한테 닥치면 나한테는 100%거든요. 걸릴 확률이 단 1만 있더라도 이거는 걸린 사람은 100%의 확률로 생과 사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적다 많다에 너무 무게를 두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사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어릴 때 물려본 경험 있으시죠?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예방 접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도 무료 혹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접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견병 자체가 이제 한강 이남에는 발생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물었을 때 광견병에 감염이 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접종률도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방 별로 접종률도, 필요하다 느끼지 네.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나?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50% 미만인 걸로 판단됩니다. 왜 한 번 물었던 반려견들은 어쨌든 공격성을 한 번은 나타냈기 때문에 이후에 또다시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을 하면 좀 괜찮아지는지 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한 번 물리고 나면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어쨌든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견주가 동의해주지 못하면 안락사는 시키지 못하고요. 네. 한 번 물었던 개라고 하더라도 바로 안락사를 한다라고 하면 반려견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문 반려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판단하에 통제가 너무 안 된다라고 할 때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제도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제도만이라도 일단 만들어야지 네. 차후에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지금 일단 국가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동물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 등록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등록제를 제대로 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맹견에 대한 관리들, 반려견에 대한 접종, 예방접종 내역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반려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히스토리들이 관리가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등록이 지금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네요? 등록은 강제성 자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하죠?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께서 등록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칩 시술 때문인데 칩을 시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특히나 뭐 육아종이라든지 칩이 이물로 진행을 해서 종양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강제성은 있단 말씀이시죠? 네, 강제성은 반드시 해야 있습니다. 된다. 네. 안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벌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거네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유명무실한. 근데 사실 그 일부 지자체에서 강아지 놀이터를 운영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이 얘기 나올 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반응들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반려견 인구수가 이제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그쪽으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애견에 대해서 일단 얘들 놀이터를 만들거나 얘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사는 세상이 모든 법이나 이런 게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좋게 만들면 우리를 좋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일단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일반적으로 사람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서 놀 가능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개물림 사고라든지 또 비반려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모이기 때문에. 보면 왜 애견 카페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은 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부산시 수의사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여론을 좀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수의사회도 그런 여론 조성을 하고 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해줄 용인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일단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일단은 동물 복지 담당하는 국가 직원이 일단 좀 확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정책도 만들고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시행은 사실 거의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어느 정도나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인력이 동물 방역국에 이제 그 AI라든지 아니면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데일수록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한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갈등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자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지금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도 선거 때 선심용으로 나오고 많은 경우가 많겠네요. 네, 뭐 선심용이라도 하나씩 채워만 나간다라고 하면 좋겠죠. 지금이 딱이네요. 네. 선심성 지금 그렇게 공약이라도 하시면, 조금 정책이 마련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뭐 1,000만 명 이제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수치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법안들이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고요.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는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려견 정책과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히 시행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에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오가기 마련일 텐데요. 눈앞의 규제에 급급하기보다는 보다 반려인들의 자격과 올바른 패티켓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현명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와치독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